중간 평가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솔직히 이 가격은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진짜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오늘은 어덜트 건사료 비교전입니다. 와, 정말 많은데요. 이 반려동물의 시간을 보면 어덜트 시기가 실질적으로 제일 깁니다. 그럼 제가 막상 어덜트 건사료 비교전은 촬영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덜트 건사료 비교전인데요. 총 12개 브랜드의 어덜트 혹은 전 연령 레시피를 갖고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저번 퍼피 사료 비교전 영상에서 시니어 펫푸드 비교 댓글이 많았는데 이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영상이 시니어 펫푸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비교해볼 12개의 어덜트 브랜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덜트 사료 비교전은 건사료 12개의 브랜드를 비교해 볼 예정인데요. 선정 기준은 저희 바네 체크포인트 4개 이상 충족, 국내 판매량, 저희 바네 내부 데이터, 보호자님 선호도 등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습니다. 12개의 브랜드 리스트 가볍게 한번 볼까요? 캐나다에서 온 신선한 브랜드 나우는 프레쉬라는 이름에 맞게 생육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직한 식단, 어니스트 키친 클러스터. 어니스트 키친은 100% 휴먼 그레이드 원재료를 사용하며 휴먼 그레이드 공장에서 생산까지 하는 전가정 휴먼 그레이드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펫푸드 몬지. 이탈리안산 몬지의 비아일드 라인은 가장 공을 들인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특히 폴로우 몬지라는 자체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이 농장에서 생산한 신선한 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신선한 홀푸드 원재료를 사용하는 빅스비, 트루버 펫푸드 수잔 스픽 빅스비, 신선한 홀푸드 원재료를 사용하는 미국산 브랜드이며 종여행제 라인도 생산하고 있죠. 미국에서 온 빨간색으로 유명한 스텔라인 추이스, 통칭 센추입니다. 이 빨간색 패키지가 정말 인상적이죠. 건설뿐만 아니라 동결건조와 습식도 유명합니다. 가성비 최고죠. 오리젠 형제 브랜드 아카나입니다. 아카나는 캐나다의 챔피언 펫푸드가 만든 브랜드인데요. 최소 60%의 높은 육류 비율을 펫푸드에 넣고 있고 오리젠과 형제입니다. 나름 가성비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생육이 듬뿍 영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아투 요즘 뜨고 있죠. 영국에서 온 브랜드로 아주 높은 생육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브랜드 알레바. 이 알레바는 네이처 자매진 사이언스픽 리포트에 레시피 관련 논문을 등재하는 등 레시피 연구에 정말 진심인 과학적인 브랜드입니다. 늑대는 강아지의 조상, 고육류 고단백 브랜드 오리젠은 캐나다의 챔피언 펫푸드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로 2000년대 중반 처음으로 육류 함량 80% 레시피를 선보이며 펫푸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고함량 육류 레시피의 트렌드를 이끈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가성비 오븐 베이크 젠틀 베이크입니다. 이 뉴질랜드산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성비 넘치는 오븐 베이크로 뉴질랜드 정부 공인의 펌 마크를 획득해 브랜드도 승리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 오븐 베이크 카르나4 캐나다에서 온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공 미네랄과 비타민을 사용하지 않는 천연 레시피로 유명합니다. 사료계의 클래식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파미나 자체 FBR 연구소에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강아지 사료에도 타우린을 필수로 포함해 심장병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것을 예측하고 예방한 것으로 유명하죠. 자, 이렇게 12개의 건사료 브랜드 확인했는데요.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하냐? 총 10개의 기준을 저희 바네가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소 8년간의 펫푸드 추적 데이터베이스와 보호자님 내부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준을 선정했는데요. 즉 최소한 어덜트 펫푸드를 볼 때 이 10개 정도는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각 10개의 기준에 맞춰 합격하면 1점, 합격 못하면 빵점, 가산점 0.5점 등 브랜드별 최종 점수와 한 줄 비교평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50% 이상 동물성 원재료 함량과 고기 구성입니다. 활동량이 넘치는 어덜트에게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은 역시 고기입니다. 이 고기 함량, 즉 동물성 원재료 함량이 최소 50% 이상 넘어야 양질 요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영상 퍼피 펫푸드 비교전에서는 동물성 원재료 60%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어덜트는 아무래도 성장보다 밸런스를 맞게 유지가 더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그렇게 50%로 조절했어요. 또한 그 고기의 구성도 중요한데요. 보통 고기 구성의 등급을 보면 생육, 탈수, 건조육, 육분 순입니다. 이 순으로 영양소 흡수율이 높은 편이고 단가도 비싸져요. 그렇게 고기 구성원 중에 생육과 탈수, 건조육 위주로 있는 것이 좋고 육분이 들어간 것은 상대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체 동물성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면 0.5점, 육분이 들어가지 않은 고기 레시피면 0.5점, 다 합쳐서 1점 합격으로 줄게요. 고기 함량부터 볼까요? 모두 다 50% 이상입니다. 요즘 오리젠은 무려 85%입니다.
90%이며 아투는 80%입니다. 정말 높네요. 자, 고기 구성을 볼까요? 라우, 디 어니스트 키친, 빅스비, 젠틀베이크, 카르나포는 생육만 사용하고 있고 몬지, 아투, 알레바, 오리젠, 파미나는 생육과 탈수 건조육을 잘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투와 젠틀베이크는 생육을 무려 65%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0.5점 가점 줄게요. 그리고 디 어니스트 키친과 카르나포는 전 재료가 휴먼 그레이드입니다. 대단하죠? 이것도 0.5점 가점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총 단백질 함량 기준인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필수로 요하는 영양소를 정리한 AFCO와 PDF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어덜트 기준은 DM 기준으로 AFCO는 18%, PDF는 21%, 18%인데요. 최소 저 정도는 꼭 넘겨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기준은 2006년 발간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건강한 어덜트, 소형견 기준으로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최소 30% 이상이면 1점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 비교해서 보면 모두 DM 기준으로 30%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오리진은 무려 40% 이상 44.32%인데요. 와, 정말 높죠? 초고단백 레시피로 가점 0.5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백질의 구성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되는데요. 강아지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특히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동물성이 아닌 콩이나 다른 식물성 단백질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필수 아미노산 및 영양소 흡수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 단백질 구성원 100% 중에 동물성 단백질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많은 브랜드가 이 수치를 공개 잘 안 해요. 좀 아쉽습니다. 오늘 25년 8월 기준 12개의 브랜드 중에 총 2개의 브랜드만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공개했는데요. 짠! 알레바 홀리스틱, 피쉬는 약 87%, 파미나 펌프킨 멧돼지는 무려 97%입니다. 둘 다 높은 편이죠? 이것도 가점 0.5점 각 브랜드에 주겠습니다. 세 번째, 단일 단백질 레시피 여부입니다. 어덜트 아이 중에 소화기관이 예민한 아이는 복합 단백질을 잘 소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단백질 파푸드를 급여한 뒤 반응을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단백질에 식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 단백질 레시피를 더 선호하고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단 이 레시피 중에 통달걀, 면골류, 월홍합류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칼슘 공급원 아니면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가수분해 형태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단일 단백질과 통달걀, 관절 도움 성분 정도는 합격으로 보고 1점 줄게요. LID 레시피를 보면 디 어니스트 키친 닭고기, 몬지는 멸치, 빅스비는 닭고기, 센츠 닭고기, 아투 칠면조, 알레바 청어, 젠틀베이크 소고기, 파미나는 멧돼지로 각각 LID 레시피네요. 해당 8개 브랜드는 합격 1점 주겠습니다. 그 외 브랜드는 여러가지 고기가 섞여있는 복합 단백질 레시피입니다. 네 번째, 반의 주의 성분 체크입니다. 저희 반에는 국내와 해외의 여러 권익기관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서 주의 성분 데이터를 분류했는데요. 오늘 알아보는 12개의 펫푸드 중에 반에 주의 성분이 없다면 1점 합격입니다. 단 여러분, 주의 성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쓰였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총 5개의 브랜드 나우, 디 어니스트 키친, 몬지, 빅스비, 스타라인 주이스에서 반의 주의 성분이 있네요. 각 브랜드에 쓰인 주의 성분 용도는 이미지 설명 참고해주세요. 대부분 인공 미네랄 보충제로 안전한 용량만 펫푸드에 사용합니다. 그 외 7개 브랜드는 주의 성분이 없어서 1점 합격입니다. 다섯 번째, 원재료의 원산지 공개 여부입니다. 이건 사실 어덜트 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료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인데요. 원재료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신뢰가 가고 더 믿을 수 있겠죠. 가령 이 펫푸드 속에 들어간 칠면조는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물어보면 캐나다입니다, 미국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당연히 좋겠죠. 즉 원산지 공개하면 1점 합격입니다. 총 9개 브랜드 나우, 디 어니스트 키친, 몬지, 빅스비, 스타라인 주이스, 알레바, 젠틀베이크, 카르나포, 파미나는 원산지를 공식 문서나 메일로 공개해서 1점 합격입니다. 남은 3개 브랜드는 원산지 정보를 일부만 공개했거나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 10개의 기준 중 5개 기준까지 봤는데요. 중간 점수를 볼까요? 흥미진진합니다. 이탈리아산 알레바, 파미나와 뉴질랜드산 젠틀베이크의 점수가 5.5점으로 컸습니다. 공동 1등인데요. 과연 끝까지 이 순위가 이어질지 계속 보시죠. 자, 6번째 기준 AFCO, PDF 영양소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전 세계의 펫푸드 영양소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북미의 AFCO, 유럽연합의 PDF인데요. 저 두 개 영양소 기준을 참고해 전 세계 펫푸드의 99%가 생산됩니다. 앞에서 살짝 봤던 것처럼 AFCO, PDF에서 각 어덜트 사료에 맞는 영양소 기준이 있는데요. 해당 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면 합격입니다. 총 12개의 브랜드 모두 다 어덜트 영양소 가이드를 충족해서 1점 합격 주겠습니다. 7번째, 자체 공장 및
공장의 자체 레시피 보유 여부입니다. 여러분, 페푸드를 떠나서 식품을 생산할 때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생산할 때 균등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추적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OEM 공장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체 공장에서 자체 레시피로 생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페푸드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체 공장이 있으면 자체 연구소에서 레시피를 만들어 계속 발전시키죠. 그렇게 자체 공장과 자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으면 합격으로 보겠습니다. 총 12개의 브랜드 중에 빅스비, 아투, 카르나포를 제외하고 모두 자체 공장과 자체 레시피가 있습니다. 빅스비는 미네소타의 OEM 공장, 아투는 스페인의 OEM 공장, 카르나포는 캐나다의 OEM 공장이 있어요. 단 빅스비, 아투, 카르나포 모두 각 회사의 레시피, 연구기관의 자체 레시피가 있기에 0.5점 합격 주겠습니다. 8번째, 페푸드 브랜드 리콜 여부입니다. 페푸드 리콜이란 해당 페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의 FDA, 한국의 식의약처 같은 정부 조직이 공식으로 제품을 회수해서 폐기 처리하라고 명령한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페푸드 리콜 사례가 잦으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겠죠. 최근 10년 이내 리콜 사례가 없으면 합격입니다. 총 12개의 브랜드 모두 10년 이내 리콜 사례가 없습니다. 다 스텔라인 초이스는 건사료가 아닌 국내 수입되지 않은 동결 레시피에서 2015년 9월 리콜이 있는데 이건 예외로 하고 똑같이 1점 합격 주겠습니다. 9번째, 페푸드 알갱이 사이즈입니다. 알갱이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대부분의 강아지가 중소형견입니다. 그중 9kg 미만의 소형견이 훨씬 많아요. 즉 아이가 작습니다. 이런 작은 아이에게 크고 딱딱한 알갱이를 주며 씹기 힘들어해서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려 체하거나 토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저희 바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알갱이 맵이 있습니다. 총 4개의 크기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소형견에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X스몰과 S사이즈 알갱이 크기면 1점 합격, 올 사이즈면 0.5점 합격 주겠습니다. 자, 여기 12개 알갱이를 전부 갖고 와서 비교했는데요. 빅스비만 유일하게 X스몰이고 나우, 몬지, 스텔라인 초이스, 아카나, 알레바, 오리젠, 카르나포, 파미나 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여기까지 1점 줄게요. 그리고 디 어니스 키츠는 올 사이즈긴 한데 좀 부드러운 키블이고요. 아트는 좀 딱딱한 올 사이즈 키블입니다. 0.5점 줄게요. 추가로 여러분, 젠틀 베이크는 이렇게 길게 세 조각이 합쳐져 있는데 부드러운 키블이라 한 조각씩 잘 쪼개져서 올 사이즈로 보고 0.5점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다른 페푸드 알갱이 크기가 더 궁금하시면 제 반의 알갱이 맵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10번째, 바로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사실 페푸드의 가격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먹어야 하는 밥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다면 현실적으로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12개 페푸드 소포 기준 키로당 단가가 2만원 이하면 합격으로 1점을 주겠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든 가격은 25년 8월 25일 기준 펫프렌즈 어바펫 공식 판매처 중 최저가로 가격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무조건 가격으로 정확히 잘랐어요. 킬로그램당 가격 기준입니다. 나우 아카나 오리젠이 2만원 이하입니다. 그중 아카나가 진짜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가점 0.5점 더 줄게요. 그 외에 카르나포, 디 어니스 키친, 스텔라인 초이스가 아무래도 오븐 베이크나 클러스터라 그런지 킬로당 3만원 이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자, 12개의 페푸드 브랜드를 총 10개 기준으로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최종 점수를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누가 과연 1등일까요? 짠! 공동이네요. 알레와 파미나가 9.5점으로 공동 1등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뉴페이스, 젠틀베이크 9점, 오리젠 8.5점, 나우, 디 어니스 키친, 몬지, 아카나, 카르나포가 8점, 빅스비, 스텔라인 초이스, 아투가 7.5점입니다. 중간 평가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오리젠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이제 제 사견을 조금 넣어서 한 줄 평을 넣어볼게요. 스코어 대비 가장 가성비 페푸드는 오리젠과 아카나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작은 알갱이를 좋아하며 빅스비, 나우 굿그레이비, 스텔라인 초이스를 좀 추천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높은 고기 함량을 좋아한다면 생육 비율이 높은 아투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제로 휴먼 그레인이나 천연 레시피를 원한다면 디 어니스 키친 클러스터나 카르나포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좀 가성비가 있으면서 좀 괜찮은 오븐 베이크를 찾으시면 젠틀 베이크가 정말 딱으로 보이고요. 식이 알러지가 너무 심하거나 입이 짧은 아이는 좀 독특한 맛이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레시피인 알레바, 폴리스 피시나 몬지 비와일드 멸치 미니가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빠지는 거 없이 육각형의 무난한 브랜드는 역시 파미나죠. 파미나 펌프킨 멧돼지가 좀 멧돼지 맛이라 기호성도 좋고 식이 알러지 반응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파미나 자체가 그리고 오래되어서 리콜 사례도 없고 레시피도 안정적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를 이렇게 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내용 캡처해서 펫푸드 구매하실 때 자유롭게 사용해보세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12개 브랜드만 좀 다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진 못했지만 정말 괜찮고 다양한 펫푸드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구매하고 있는 어덜트 펫푸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나중에 종합해서 어덜트 사료 비교전 2탄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펫푸드의 원재료, 영양소, 브랜드 등의 정보는 모두 공식 한글 영문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